자, 1번부터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밑과 진수 조건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밑과 진수 조건은 밑은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밑은 1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진수 또한 마찬가지로 0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 요렇게 밑과 진수 조건이니까 이제 넣어서 이제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밑인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8은 0보다 더 커야 하겠다. 자,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되겠죠? 아래로 블록한 우리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판별식 D는 a제곱 빼기 4a 빼기 32가 0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8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8을 곱해서 0보다 더 작으니, 자, 우리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8 사이가 나오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조건들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 로그가 정의되니까, 그러면 a의 범위들을 이제 수직선 위에 표시하겠죠. 자, 수직선 위에 a의 범위를 표시해보면, 자, a는 0보다 커야 하고요. 자, 그리고 1이 되면 안 되고요. 1은 하나 이렇게 뺍니다. 자, 그리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8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8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값들을 다 적어보면, 네,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2, 3, 4, 5, 6, 7. 자, 너네들을 전부 다 더해라. 2, 3, 4, 5, 6, 7을 전부 다 더하면 27이 되네요. 자, 다음이 이제 2번.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있어서, 자, 로그 A의 B랑 2분의 로그 B의 C 그리고 3분의 로그 C의 A가, 자, 전부 K라고 하는 값으로 같았을 때 120K 세제곱을 구하자. 자, 여기에 뭐 K랑 똑같다라는 말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K하고 문제 푸는 거 다 기억나죠? 어떤 녀석들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K랑 같다고 하고, 자, 각각 로그의 값들을 이제 K에 대한 녀석으로 식을 세워준다. 로그 A의 B가 이제 K가 된다. 하나랑 로그 B의 C는 2K가 되겠고요.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자, 그리고 로그 C의 A는 3K가 나왔다. 자, 그럼 이렇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너네들 세 녀석은 곱해서, 자, 1이 되는 관계, 자, 전부 다 이제 곱했을 때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하고 2K하고 3K하고 곱해서 1이 되니까 6K의 세제곱이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20K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제 120K 세제곱은 20이 됐죠. 자,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등식에서 밑을 같게 만들어 준다고 했고, 자, 지금 밑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10이 생략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는 BC 같은 두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모양이 변하겠죠. 로그 x-1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거기에 x 플러스 2가 곱해져서 자,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10이 되니까 자, 10은 1보다 더 커서 증가하는 모양이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더라.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눠 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x의 값이 1보다 더 작았을 때. 자, 그럼 x가 1보다 더 작으면요, x-1은 음수가 되니까 우리 절대값 씌웠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x 빼기 1 x 플러스 2 곱해져서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저 녀석은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겠죠. 이거는 절대 부등식. 그럼 절대 부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우리 여기 모양을 이렇게 고쳐서 확인할 수 있지. x 더하기 2분의 1에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상수가 4분의 31이 되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서 그런 녀석에다가 4분의 31을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더 커지는 녀석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범위 안에 들어온 녀석들이 다 되겠죠? 1보다 작은 친구들이 전부 다 성립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항상 진수 조건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우리 아까 1번에서도 했었잖아요. 저런 로그가 정의되려면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진수는 무조건 0보다 더 크다. 자, 그럼 1이 아닌 친구들 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지고요.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1보다 더 작은 애들이 다 되는데 그런 녀석들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이제 해의 범위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는 x가 1보다 더 클 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때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x-1하고 x 플러스 2하고 곱했을 때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겠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면 2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해서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자, 우리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3 사이 범위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진수 조건 생각하고 x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랑 3 사이에 있는 우리 x의 범위는 1보다는 더 크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녀석들이 된다. 자, 그럼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녀석이 되냐면요. 여기 1번에서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 2하고 3이 있었죠. 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4가 됐습니다. 자, 로그 A의 B는 81이고, 자, 로그 C의 루트 A랑 로그 루트 B의 C가 서로 같은 값이었을 때, 자, 그때 로그 C의 B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2번 문제 풀 때 어떤 값들이 이렇게 같다고 나오면 어떻게 풀다고? 어떻게 푼다고? K. 너네들의 값이 K라고 하는 값이랑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기로 했었죠. 앞에 문제는 K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요. 로그 A의 B는 81이라고 했고요. 로그 B의 C는 여기에서 나오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B는 B의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거라고. 근데 이제 분모로 가겠죠? 분모로 가면 뒤집어지면서 2배 로그 B의 C가 K니까 로그 B의 C는 2분의 K가 나온다. 로그 B의 C는 2분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또 다시 로그 C의 루트 A하고 K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로그 C의 A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것도 해보면요. 로그 C의 A는 자, 2K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는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자, 그러면은 81 하고요. 2분의 K 하고요. 2K를 곱해서 1이 이렇게 되니까 K의 제곱이 81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럼 K의 값은 9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A하고 B하고 C가 모두 1보다 큰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1보다 큰 녀석들 A, B, C를 넣으면 로그의 값들도 당연히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1은 안 되고 9분의 1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C의 B를 물어봐. 그럼 로그 B의 C가 K가 9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18분의 1이 되고요. 로그 C의 B는 로그 B의 C와 역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집어서 1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자, 조건을 만족하는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하여 A랑 B랑 더한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가번에 이렇게 로그 안에 다시 또 로그가 들어있는 모양.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 안에 로그 들어있는 모양이 나오면, 자,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처리를 한다. 어디부터? 밖에부터. 양파 껍질 까듯이. 양파 좀 까보셨습니까? 네, 집에서 이제 엄마 집안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양파도 좀 까보고 했어야죠. 자, 양파는 안에서부터 까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깐다? 밖에부터 깝니다. 이렇게 밖에부터 까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1이 나와야 돼. 자, 그럼 1이 나오려면 로그 2를 이렇게 벗겨내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로그 4의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자, 그 녀석은 2가 이렇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로그 2의 2가 1 이렇게 되니까. 알겠지? 자, 한 겹을 벗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궁금하니까 로그 4도 이렇게 또 까보자고. 자, 로그 4의 A가 2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되냐? 자, 우리 A는 4의 제곱인 16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로그 4를 이렇게 벗겨낸 거죠. 그래서 두 번 딱 껍질을 까니까 A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는 16.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볼게요. 자, 로그의 곱셈인데, 우리 아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곱했듯이, 자, 여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 마치 약분하듯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지워지고 로그 A의 B가 되겠다.
자, 로그 A의 B가 2분의 3이 되고요. 우리 A의 값이 16인 건 위에 조건 가해서 확인했죠? 자, 그러면은 B는 로그의 정의에서 16에 2분의 3 제곱이 되니까 다시 16은 4의 제곱이라서 4의 세제곱인 64가 우리 B의 값이 됐죠. 자, 그러면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16하고 64하고 더해서 이제 정답이 80이 나왔네요. F2, F3, F4를 더해서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문제.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지? 첫 번째로 누가? 우리 제곱근 앞에 적혀있는 문자 보이시죠? n 제곱근. 자, n이 홀수인가 또는 짝수인가? 자, 먼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자, 왜냐면 홀수 제곱근은 항상 몇 개가 나오니까? 한 개가 나오니까 홀수 제곱근은 n-2n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가 나온다.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F3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이 무조건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m의 값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2가 나와야겠네요. 자,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해서 2가 나오려면 얼마 더해야 2가 되는 거야? 뭐랑 더해야 2가 되는 거야? 1. 그쵸, 1 더하기 1은 2죠. 또 0하고 2하고 0 이런 거 더하면 2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인 것의 개수가 무조건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뭐 아니면 2, 0, 0, 2 이렇게밖에 생각이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짝수였을 때는 m-2n의 값에 따라 제가 양수면은 2개가 생기는 거고 음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0이면은 0 하나뿐인 거죠. 근데 얘가 너도 1이고 너도 1이다? 둘 다 한 개씩 나온다? 라고 하면 n한테 2를 집어넣었으니까 m-4가 0이면서 n한테 4를 집어넣어가지고 m-8 또한 0이다? 요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m-4가 0이면서 동시에 m-8도 0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4하고 8은 다른 숫자니까. 자, 그래서 1, 1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1, 1이 되는 건 없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니까 2가 나오려면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고요. 0이 나오려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 하나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자, 비교하는 거야. m-4랑 m-8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커? m-4. 그렇죠. m-4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너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고 m-8은 음수가 되어야 이제 한 개가 아니라 2개, 빵개 나오면서 다 더했을 때 총 3개가 되겠다. 2, 1, 0 더하면 3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m-4가 0보다 큰 양수입니다. 자, 그럼 m은 4보다는 더 커야 하겠고요. m-8은 음수가 나와야 하니까 0보다 더 작아야 돼서 m은 8보다는 더 작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4하고 8 사이에 있는 자연수 5하고 6하고 자, 7 자,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5, 6, 7 모두 더하면 18이 되죠. 자, 다음 7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제곱근 3과 b였다고 했습니다. 자, a하고 b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거
자,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야죠. 자,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개수들만 보면 두 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알고 있고요.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8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이 주어진 거죠.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 중 하나가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 b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 써보면 세제곱근 3이랑 나머지 한 근 b랑 더했을 때 두 근의 합인 세제곱근 8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세제곱근 81이 뭐랑 똑같냐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왜냐면 81이 3이 4번 곱해진 거라서요.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는 거죠. 3 3개가 묶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자, 그러면은 b는 2배의 세제곱근 3이 이렇게 나온다. b는 2배의 세제곱근 3.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요게 나와야 하니까. 알겠죠? 1하고 2하고 더하면 3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두 근 모두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라고 했고요. a는 두 근의 곱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a는 두 근의 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제곱근 3 하고요. 2배의 세제곱근 3 하고요. 자, 곱하시면 a가 나옵니다. 자, a는 2배의 세제곱근 9가 되네요. 같은 거듭제곱근끼리의 곱셈은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a랑 b랑 곱해라. 자, 그럼 a는 2배의 세제곱근 9였고, 자, b는 2배의 세제곱근 3이었으니까 너네 둘이 곱하면 2랑 2랑 곱하면 4가 되고, 세제곱근 3이랑 세제곱근 9를 곱하면 세제곱근 27, 27은 3의 세제곱이라 3이 되는 거죠. 4, 3, 1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문제랑 똑같은 문제 나왔죠.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n하고 fn 플러스 1하고 값이 서로 같았다. 자, 두 녀석이 똑같았을 때 우리 n의 값들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 보시라고 했고요.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fn하고 fn 플러스 1인데 걔네 둘이 1만큼 차이가 나니까 딱 1만큼 차이가 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짝수가 된다 이거야. 알겠죠? 연속한 두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홀수 다음엔 누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고 항상 짝수 다음 숫자는 뭐가 되니까? 홀수가 되니까 홀수 다음에 짝수, 짝수 다음에 홀수이기 때문에 n과 n 플러스 1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 근데 n이 홀수일지 n 플러스 1이 홀수일지는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가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가 된다? 한 개. 한 개가 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짝수인 녀석도 몇 개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개가 나와야 하니까 짝수인 것도 한 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한 개가 되려면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n이 짝수일 때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어야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너가
n-5랑 n-10이랑 곱해진 녀석이니까 5 또는 10을 집어넣어야 0이 나오겠네. 5 또는 10을 넣어야 0이 나온다. 자, 근데 n은 짝수라고 했죠?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한테 얼마를 넣어야 0이 되는 거야? 10. 10을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10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1개 나오게 하는 그 n의 값이 10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홀수고 누가 짝수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본다. 자, 첫 번째가 n이 짝수이고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 홀수니까 fn 플러스 1은 반드시 1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n은 짝수였을 때 fn이 1이 되려면 그때 우리 n의 값은 10이 나와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자리를 바꿀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자리를 바꿀 거라고. 홀수, 짝수를 바꿀 거라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돼. n이 홀수이고요. 반대로 n 플러스 1은 짝수인 경우. n은 홀수고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fn은 n이 홀수니까 무조건 1이 이렇게 될 거고요. fn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우리 n 대신에 다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까 얼마 넣어야 1 된다 했지? 10을 집어넣어야 1이 된다 했지? 5요. F10은 1이라고 했죠? F5는 안 돼요. 아니, 여기서.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된다? 5. n 플러스 1이 10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n이 홀수니까. n이 홀수니까 n 플러스 1이 1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n은 9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n한테 9, n이 홀수이기 때문에 n한테 9를 넣어야 1 더하면서 10이 된다고. 그러니까 F10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하고 9하고 더하면 19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실생활 문제죠. 자, 우리 이제 앞에 있는 거 뭐 읽어볼 필요 없고 관계식만 딱 보면 된다 했으니까, 자, 관계식 한번 적어보면은, 자, t는 c 곱하기 k-2 분의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자, 라고 했고요. 자, c는 양의 상수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관계식에 적혀 있는 문자들, 뭐 c하고 t하고 k하고 e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 문제 위에 써 있는 거 보고 파악하라고 했고요. 자, c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k는 흡수율이고요. 자, e는 배설률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t는 최고치에 다다라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문자들 다 확인하셨죠? 시간, 흡수율, 그리고 배설률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보통 A하고 B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자, 두 가지 식을 두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흡수율이 같은 두 약물 A하고 B라고 했고요. 그럼 흡수율은 둘 다 그냥 K라고 적을게. 자, 그리고 배설률은 각각 흡수율의 2분의 1배와 4분의 1배가 된다 했고, 약물 A를 투여한 후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에다가 3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C는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자, 흡수율은 K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A의 배설률은 2분의 1배가 된대. 흡수율의 2분의 1배. 그러면 K한테 2분의 1을 곱하라는 소리지. 자, 그래서 여기 배설률에다가는 2분의 1 K를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럼 분자도 똑같이 로그 K에서 로그 2분의 K를 이렇게 빼시면 되네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뺄셈. 자,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K하고 2분의 K하고 나눗셈을 해줍니다. 그럼 둘이 나눗셈 하면 얼마야?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K한테 K분의 2를 곱하면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너는 C 곱하기 로그 2가 되고요. 자, 분모에 있는 것도 계산해 보면요. K한테 2분의 1 K를 뺐으니까 2분의 1 K가 나온다고? 그러면 K는 그대로 이렇게 둘 거고,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전체식에 2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A로 한 번 했으니까 B로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럼 B는 배설률이 흡수율의 4분의 1배가 되고요. 그때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A 시간이라고 했고, A를 구하는 게 우리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T한테 A를 집어넣고, A는 C 곱하기, 자, 흡수율은 마찬가지로 K입니다. 자, 배설률은 흡수율의 4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요. 4분의 1 K를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도 마찬가지로 로그 K에서 빼기 로그 4분의 1 K가 된다. 자, 그럼 너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자, 일단 C는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분자에 있는 거 계산해보면 로그 K에서 로그 4분의 1 K를 뺐다. 빼기는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다.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다. 그럼 4분의 K의 역수인 K분의 4를 K한테 곱하니까 여기 로그 4가 될 거라고. 자, 근데 4는 2의 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죠? 앞에 2가 이렇게 내려와야죠. 2배의 로그 2. 자, 또 분모도 계산해보면, 자, K에서 4분의 1 K를 뺐으니까 4분의 3 K가 될 거고, 그럼 4분의 3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3분의 4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널 계산하면 이렇게 3분의 8이 돼야죠. 됐니? 여기 있던 2를 뒤에 상수끼리 모아서 계산했어. 자,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A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니까 K분의 로그, C 곱하기 K분의 로그 2. 그리고 위에도 C 곱하기 K분의 로그 2.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3은 요놈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얼마 돼야 돼? 2분의 3이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은 너도 2분의 3이니까요. 거기다가 3분의 8을 곱하시면 된다 했죠? 3분의 8을 곱하면 4가 나오니까 A는 4가 된다. A는
4.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문제죠. 자,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이용해서 로그 607 하고요. 로그 0.607 하고요. 둘이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상용 로그 표에는 5.9로 시작하는 녀석들이랑 6.1로 시작하는 친구들밖에 없는 거지. 5.9로 시작하는 거랑 6.1로 시작하는 숫자들밖에 없다. 막 607 뭐 이런 거 없고 0.6으로 시작하는 거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문제죠. 소수점을 옮겨가지고 6점 몇으로 시작하는 녀석으로 전부 다 고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소수점이 7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몇 칸 앞으로 보내야 돼? 2칸 앞으로 이렇게 보내줘야지. 자, 그럼 2칸 앞으로 보내려면 100으로 나눠줘야죠. 자, 그러니까 60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고. 자, 너는 로그 6.07에다가 곱하기 100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6.07에다가 100을 곱해야 607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야. 소수점이 지금 6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보내줘야 돼. 보내줘서 6.07 모양을 만들어야죠. 자, 그럼 너는 로그 6.07에다가 10으로 나눗셈을 한 거야. 10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로그 진수끼리의 곱셈과 진수끼리의 나눗셈은요, 두 로그의 덧셈과 두 로그의 뺄셈이 되는 거죠. 자, 로그 100은 2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요. 앞에 있는 녀석은 로그 6.07에다가 2를 이렇게 더해준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은 로그 6.07에다가 1을 뺀 녀석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우리 표에서 6.07에 대한 로그 값을 읽어주시면 되고 6.0과 7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6.07의 로그 값은 6.0과 7이 만나서 생기니까 0.783이 0.783이가 두 개 있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되네. 자, 그럼 0.7832에 2를 곱하시면요. 1.5664가 되고요. 거기다 1을 더해야 되니까 2.5664가 우리 정답이 되겠다. 자, 11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상수 K에 대해서 이제 그림과 같이 X는 K가 두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이제 B라고 했을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랑 어디가 3대 2냐면 ACB라고 했으니까 여기 노란색 삼각형 하고, 자, BCD는 여기 이제 빨간색 삼각형이 되겠죠. 자, 두 녀석의 넓이 B가 3대 2라고 했을 때 이제 상수 A의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삼각형은 지금 밑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자, 밑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그 넓이의 B가 높이의 비율이랑 똑같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밑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 B가 길이 B랑 같다. 높이의 비율과 같다. 자, 그럼 우리 삼각형의 높이는요, 여기 A부터 B까지 길이가 되겠고요.
또 D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연장선에 여기 B에서 X축까지의 거리하고 높이가 이제 똑같은 거죠.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높이의 비율이 3대 2가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3 그리고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3하고 2하고 합쳐서 5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 K에서의 함수값 B하고 A의 Y좌표가 2대 5 비율을 이루겠다 이거야. 알겠죠? 2대 5의 비율을 이룬다. 자, 그러면 K를 각각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서요. 자, A에서의 Y좌표는 로그 2의 K 그 녀석하고 여기 로그 A의 X에다 집어넣어서요. 로그 A의 K는요. 각각 두 함수 값의 비율이 5대 2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상수 A의 값을 구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로그 A의 K분의 로그 2의 K로 이렇게 씁니다.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로그 A의 K분의 로그 2의 K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해서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의 밑변환 공식 중에 하나죠. 자, 우리 미시 같은 게 아니라 이번엔 진수가 서로 같았을 때 그 녀석을 이제 하나의 로그의 값으로 나타낸다면 자, 여기 밑에 있는 2하고 A의 위치가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는 로그 2의 A하고 그 값이 이렇게 같겠다.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A가 2분의 5가 되니까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A는 2의 2분의 5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5 제곱을 거듭 제곱 근 꼴로 다시 바꿔주시면요. 너가 루트 2의 5제곱과 같아서 루트 2의 5제곱은 4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4 루트 2랑 같다. 자, 그래서 A의 값이 4 루트 2가 되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자, 직선이 지나가서 A하고 B하고 C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2대1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4A 세제곱을 구하자. 자,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은 우리 뭘 먼저 파악해야 된다? 역수. 걔네들의 관계. 알겠지? 네. 여러 개의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특히 무슨 관계일 수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미시 같은 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건 y는 x의 대칭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특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도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점 A하고 B 또한 마찬가지로 y는 x의 대칭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x가 지나가서요. A하고 B에 딱 중점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로그 함수를 이렇게 보니까 자, 너네 둘은 미시 같단 말이야. 자, 그럼 미시 같은 두 로그 함수의 관계는 서로 평행이동하면 포개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냐면요. 자, 너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 관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이동한 양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기울기 마이너스 1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야.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방향을 따라서 우리 함수가 이동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 B가 점 C에 대응한다는 소리가 되겠다. 자, 우리 점 B를 옮기면 C에 딱 포개어진다는 소리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옮겨가는 성질이 있다고. 자, 요거는 이제 항상 되는 건 아니고 평행 이동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AB 길이가 BC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자,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디부터 좌표를 구하기 시작하냐면요. A하고 B의 중점의 좌표부터 시작해서요. 자, 옮겨가면서 나머지 좌표들이 전부 다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교점이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자, 그러면은 둘이 연립해서 이 녀석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계단 타고 올라가세요. 자, 우리 A의 좌표 구해보죠. 자, A는 왼쪽으로 1만큼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는 거지. 요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A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7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자, 그럼 2분의 3, 2분의 7은 우리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는 X에 대입하고 Y좌표는 Y에 대입해서 A의 2분의 3 제곱이 2분의 7이 됐어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A의 세제곱이 4분의 49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딱 4A 세제곱 물어보니까 정답은 49가 되네. 자, 13번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 3개 나왔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나왔고요. 자, 만나서 생기는 교점들을 PQR이라고 했고 그 녀석들이 PR과 PQ 길이가 각각 5인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했어?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관계라고 하면 이제 좀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까도 두 가지 관계 봤듯이 뭐 역함수 관계 아니면 평행 이동했을 때 포개어지는 관계 뭐 교점이 생기면은 뭐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듯이 자, 어떤 관계를 보셔야 하겠다. 자, 그러면은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되냐면요. 요 문제는 세 점들의 좌표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들의 X좌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Y좌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건지 자, 요런 좌표들 사이에, 점들 사이의 간격을 보셔야 하겠다. 자, 그러면은 길이가 5로 같다고 했고요. 여기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소리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마이너스 2가 된다. 한 칸 갈 때 몇 칸? 두 칸을 내려가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PQR만 이렇게 떼와서 본다면 자, P하고 Q하고 연결한 녀석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한 칸 갈 때 두 칸을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기 점 P에서 QR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자, 너네 둘이 몇 대 몇인 관계를 갖는다? 1대 2인 관계를 갖는다. X 증가량과 Y 증가량 크기가 1대 2가 되니까 우리 여기를 K라고 두면요. 여기는 2K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부분은 5에서 K를 뺀 녀석이 된다. 자, 여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야. 자, 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이제 K의 값을 구할 수 있고, K의 값을 구하면은 각각의 점들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빗변 길이의 제곱인 25는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요. 자, 요거 제곱하면 4K 제곱이고요. 다음에 5-K를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가 나오고요. 자, 25 양변 빼주시고요. 너네 둘이 5K 제곱이니까 5K로 묶어서 정리하면 K-2 곱해서 0이다. 자, 근데 K가 0이 되지는 않으니까 우리 K의 값이 2라는 소리네. 자, 따라서 K는 2.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3이 되고요. 너는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이렇게 되니까요. 점들 사이의 간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R하고 Q하고 X 좌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5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P는 각각 3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 2만큼 차이가 난다. 다음에 P하고 Q는, R하고 Q는 Y좌표는 같은데 P는 Y좌표가 4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가정하고 시작하라 했죠. 좌표 모르니까 가정합니다. 어디를 가정하냐면,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가정해주면 좋죠. 양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X좌표를 M 하고 놓을 거고, 자, P는 M한테 3을 이렇게 더한 게 될 거고요. Q는 M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다. 여기 이렇게 세운 거야. 너를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M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M 플러스 5가 된다. 여기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야? 3. 그러니까 얘가 X는 M이면 여기 X는 3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는 거 안 되는 거야. X는 M, X는 M 플러스 3, X는 M 플러스 5. 알겠죠? X 좌표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X 좌표 나왔으니까 Y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자, 각각 PQR의 Y 좌표를 구해 보시면, 자, X 좌표를 대입하면 Y 좌표가 나오니까요. 자, M 플러스 3을 여기 지수함수에다 집어넣으면 Y 좌표가 나와. 요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Y 좌표 구하려고. 자, 그럼 너의 Y 좌표는 A에 M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Q의 Y좌표는 M 플러스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좌표가 A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오고요. 자, 다음에 여기 R의 Y좌표는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자, M 이렇게 넣으면 저는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 된다. 노란색은 Y좌표입니다. 자, 그럼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1번. 자, R하고 Q는 Y좌표가 서로 똑같아. 같은 높이에 있어. 그러니까 Y좌표가 똑같다. 자,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랑 똑같다. A에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7. 자, 우리 나중에 연립해야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모양 바꿔 놓을게요. 자, 요렇게 넘어가서 M 플러스 4제곱이랑 M 플러스 2제곱이랑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7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4분의 13이더라. 자, 이렇게 1번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너네 둘은 y좌표가 4만큼 차이가 난다 했지? 자, 얘네 둘은 y좌표 4만큼 차이가 난다.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상관없다. 뭐 이걸로 하면 바로 얘가 나올 것 같아. 요걸로 해봅시다. 너네 둘이는 y좌표 4만큼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4 제곱 더하기 1은 더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4 제곱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4를 더해 주시면 똑같다.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a의 n 플러스 4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요. 4에서 1을 빼면 3이 되고요.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반으로 나누니까 4분의 9가 되네요. 4분의 9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놈하고 연립을 하는 거니까 너가 4분의 9면 a의 n 플러스 2제곱은 1이 될 거고 4분의 4를 더해야 4분의 13이니까 1이 나오려면 0제곱이 1이 되는 거지. 0제곱이 1이다. 그럼 m은 마이너스 2 하고 구해지겠네. m은 마이너스 2. 자,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a도 구할 수 있는 거죠. a의 제곱이 4분의 9라서요. 우리 양수 a의 값은 2분의 3이었습니다. m은 마이너스 2. 자, a의 값 이렇게 구했고요. k 값도 구하라고 했는데, 자, k는 우리 직선의 y절편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해서 대입하면 k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장 만만한 점의 좌표 구할게. 자, x좌표 요거 빨간색이라고 했어. m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1, 자, y좌표는 너에다가 1을 더한 거.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더하시면 되죠? 네, 4분의 13. 그럼 1,4분의 13을 우리 직선이 지나가. 따라서 k는 x의 2배하고 y를 더하면 되니까 4분의 21이 됐습니다. 자, a하고 k하고 더하래요. 요 놈이랑 더하래요. 그럼 2분의 3은 4분의 6이니까 그럼 4분의 27. 14번 한번 봅시다. 자, 두 함수가 4,2에서 만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이제 A, B, C, D라고 해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냐면 C부터 D까지 길이랑 B부터 A까지 길이를 뺐을 때 4분의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길이 구하려면 A, B, C, D의 좌표를 얻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요렇게 두 녀석이 4,2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로그 함수가 4,2를 지나갑니다. 알겠죠? 4,2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P하고 Q의 관계가 만들어지겠다. 자, 그럼 2는 로그 2에 4-P 플러스 Q. 자, P하고 Q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로그 잘 못하니까 지수로 고쳐놓을게. 자, 그러면은 지수꼴로 바꿔 놓으시면요. 자, Q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4-P는 2에 2-Q제곱이 된다. 알겠죠? 4-P는 2에 2-Q제곱.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자, 요 식을 이용해서 C하고 D하고 A하고 B하고 좌표들을 모두 다 구할 건데, 자, 일단 먼저 A하고 C의 좌표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로그 2의 x 위에 있으면서 y좌표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8,3. 그리고 A는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1,0이 이렇게 되는 거지. 1 집어넣어야 0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D하고 B하고 순서대로 이제 좌표 구해봅시다. 자, 여기 먼저 해볼게요. B. 자, 그럼 B의 x좌표를 x1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x1, 0은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를 대입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고? 자, 그럼 0은 로그 2의 x1 p 플러스 q가 되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로그의 정의에서 x1 p는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됐죠?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왜 Q가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걸 우리가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그의 정의가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X는 N이다. 보통 여기다 N을 많이 쓰지? 로그 A의 N은 X다. 하고 똑같은 식이 뭐라고 했지? A의 X제곱은 N이다. N은 A의 X제곱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0은 로그 2에 x1 p가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으면 q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n은 뭐라고 했어? a의 x제곱이라고 했잖아. n은 a의 x제곱. 누구는? x1 빼기 p는 2의 이해됐니? 그래서 x1 빼기 p는 2의 마이너스 q 제곱이 되니까 그럼 x1은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Q 더하기 P. p에다가 2의 마이너스 q 제곱을 더한 거랑 같은 거야. 자, 그럼 그걸 여기 1번식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가 몇 번 더 곱해져 있어요? 2번. 2번 더 곱해져 있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q 제곱을 구하려면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야? 2로 몇 번을 나눈다? 2번을 나눈다. 4로 나눠주면 2의 마이너스 q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4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은 써보면 더하기 1 빼기 4분의 p 이렇게 되니까 x1이 1 마이너스 4분의 3 1 더하기 4분의 3p. 자, 이렇게 x1 좌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니? 네. 자, x2도 같은 방법, d의 좌표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d의 x좌표를 x2라고 하면, 자, d는 x2, 3이잖아? 자, 그러면은 x2, 3을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서, 자, 3은 로그 2의 x2 p 플러스 q. 자, 그러면은 여기 q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x2 p가 2에 3 빼기 q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면 2의 3 q제곱은 여기다 2를 한 번 더 곱한 녀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를 한 번 더 곱하니까요. 8 2p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x2는 8 빼기 p가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C하고 B하고 D의 X좌표들을 전부 다 구했으니까 AB 길이랑 CD 길이가 나오겠죠? 자, A부터 B까지 길이는요, X1이 1한테 4분의 3P를 더한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A부터 B까지 길이는 4분의 3P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C부터 D까지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8에서 8 빼기 P를 빼주면 C부터 D까지 길이는 P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문제에서 CD 길이에서 BA 길이를 뺀 게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P에서 4분의 3P를 빼면 4분의 1P가 나오고, 자, 4분의 1P가 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의 값이 3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P는 3. 자, 그럼 P하고 Q의 관계에서 이제 Q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P가 3이라고 했어. 여기 1번, 요 P하고 Q의 관계 봐야지. P가 3이라고 했어. 그럼 4에서 3을 빼면 1이니까 1이 나오려면 몇 제곱? 0제곱. 0제곱이 1이다. 그래서 Q는 2가 됩니다. 자, P하고 Q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5가 나왔죠. 자, 지수함수 두 개랑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점들이라고 했습니다. A하고 C는 같은 높이에 있어요. 자, 그때 AB 길이가 CD 길이의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여기도 우리 앞에 문제처럼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표들을 식으로 세워야 하겠다. 자, 그러면 어디를 미지수로 두냐면 우리가 모르면 이제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C하고 A하고 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녀석의 Y좌표를 A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알았죠? A하고 C의 Y좌표를 우리가 A라고 가정하자. 항상 모르는 거 구할 땐 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Y좌표를 가정했으니까 X좌표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부터 순서대로 해볼게. 우리 여기 A의 X좌표가 궁금해. Y좌표가 A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Y한테 A를 넣어서 X좌표를 구하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 X1이라고 해서 X1 한번 구해보면요. X1, A를 너 지수함수에 집어넣으면, 자, A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1. 자, 이제 X1을 구해봅시다. 자, X1은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1 마이너스 A가 된다. 됐죠? X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자,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로그의 정의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일단 적어놓을게요. X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1 빼기 A. 자, 그러면은 B의 Y 좌표는 그거를 이제 지수함수에 넣으면 되겠네. X좌표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그거 지수함수에 집어넣으면 여기 Y좌표 나온다고. 자, 그래서 B의 Y좌표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렇게 되죠. B의 Y좌표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의 좌표도 구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X2 먼저 구해야지. 그럼 이제 C의 좌표가 X2, A가 되니까, 자, 똑같이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A는 2의 X2 제곱. 자, 그럼 X2는 로그 2의 A. 자, 그럼 그걸 우리 또 다시 지수함수 아래쪽에 있는 거에 대입하면 D의 Y좌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D의 Y좌표는요. 로그 2의 A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니까 자, 너의 Y좌표는 1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렇게 되겠다. D의 Y좌표. 자, 그러면은 CD 길이랑 AB 길이 둘 다 구해보면요. 자, A부터 B까지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되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 1 빼기 A분의 1에서 A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럼 통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1 마이너스 A분의 A제곱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C부터 D까지 길이는 자, 마찬가지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니까 자, A에서 너를 빼줘야 돼. 알겠지? A에서 요거 빼주기. 그럼 A 빼기 1 더하기 A분의 1. 자, 여기도 이제 A로 통분해서 적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AB 길이하고 CD 길이의 관계가 2배 하면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밑에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위에 거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절대 부등식이라서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얘가 A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이렇게 더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럼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양변을 나눠줄 수 있다. 여기다가 2배해서 너랑 똑같다 라고 등식을 작성하는데 0이 아닌 걸로 나눠줄 수 있다. 자, 그래서 A분의 2가 1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이렇게 같다가 나온다. 여기다 2배 한 게 요거랑 똑같다고? 양변을 여기 동그라미 친 걸로 나눴다. 왜냐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다. 0으로 나눗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확인했고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A분의 2하고요. 1 빼기 A분의 1하고 같으니까요. 2 마이너스 2A하고 A하고 이렇게 같아서 3A가 2 나오니까 A는 3분의 2가 되네요. A는 3분의 2. 자, 그러면 그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A한테 3분의 1을 넣어서 자, 길이들 한번 구해보자고. 자, A한테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 X1이 1한테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이 되니까 로그 2의 3이 되고요. 자, 다음에 X2는 A한테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A는 X2는 로그 2의 A여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됐다. A한테 3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1에서 로그 2의 3을 뺀 녀석이 나왔죠.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길이는 또 다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니까 여기 길이는요. 두 배의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AB 길이하고 CD 길이도 A한테 숫자 넣어서 구하시면 되니까 자, A가 3분의 1이라고 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3분의 여기다 넣을까? 3분의 1, 1에서 3분의 2를 빼. 그럼 3분의 1 역수치하면 3이 되고요. 3에서 3분의 2를 뺐어요. 그럼 3분의 7이 되네요. A부터 B까지가 3분의 7. 그치? 3분의 2, 3분의 1, 3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7. 자, 그 C부터 D까지는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걔네들 사이의 관계가 2배 되는 관계였으니까 AB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CD 길이가 나온다. 여기는 6분의 7.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고, 자, 우리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D를 일로 보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줄게. 사각형 넓이나 삼각형 넓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변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밑변 길이는 6분의 7이 3개 있어서 2분의 7이 나오고요. 자, 높이는 우리 아까 구해놨죠? 2배의 로그 2의 3에서 1을 뺀 녀석이다. 자, 그러면은 너 계산 마저 하면 4분의 7을 곱해주는 거야. 2분의 7 곱하기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 자, 이렇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16번. 자, x가 0 이상 이제 2파이 미만, 0은 포함하고요. 2파이는 포함 안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0은 포함하고 2파이는 포함 안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교점이 0에서 생기는 건 세주시고요. 2파이에서 생기는 건 안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몇 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세시면 된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사인 함수 그래프에 4배하고 여기 2를 더했어. 그치? 어차피 여기 x 앞의 개수는 주기랑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늘리고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표기하기 나름이다. 여기만 잘 보시면 된다. 4배하고 얼마를 더했다? 2를 더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가 어디랑 어디 사이를 움직이는 거야?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가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요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럼 은성아 여기 몇 배? 4배. 4배 하면 어떻게 돼? 더. 근데 저 언제 배웠어요? 이거 언제 배우냐고요? 처음 보는데. 배웠어요. 네. 방학 때. 자, 몇 배? 4배. 4배. 4배 길쭉해지는 거야. 알겠지? 곱하기 4 하면 값이 몇 배 늘어난다? 4배 늘어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1한테 4를 곱하면 얼마까지 커져? 4. 또 음수한테 곱하기 4 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는 거야. 알았니? 곱하기 하면 이렇게 길쭉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얼마를 더했어? 2를 더했어. 그럼 몇 칸 올라가는 거야? 2칸 올라가는 거야.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된다고. 알았니? 네. 그래서 얘가 원래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0. 0,0 원점에서 시작했는데 플러스 2 했으니까 2칸 위로 올라가서 몇 컴마 몇에서 시작한다? 0,2에서 시작한다.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0,2에서 시작하고요. 위아래로 폭이 4배 더 커졌으니까 위로 4칸, 아래로 4칸 요렇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6까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 근데 이거 아니 학교에서 이거 안 낼 것 같은데. 내신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지금 씌워졌어? 절대값.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접어서 위로 올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양수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요렇게 접혀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쪽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 게 접어 올라갔으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우리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를 여기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니까 2파이를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몇 개 더 들어가야 돼? 3개 더 들어가야 돼. 3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그거가 3번 더 들어간다. 자, 그럼 그림을 연장해서 그려보시면요. 여기 6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혀서 올라오는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자, 2번 그렸으니까 여기 3분의 4파이고요. 여기 3번 그렸으니까 2파이가 되고요. 우리 처음에서 말했듯이 0은 포함하는 거고 2파이는 포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알았니? 요 그림이 3번 반복된다. 자, 그럼 그런 녀석하고 y는 2하고 교점 개수 세래. 자, 그럼 y는 2는 여기 지나가야지. 자, 이렇게 y는 2가 지나갑니다. 몇 군데에서 만났는지 눈으로 보고 세시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만났다. 그래서 교점이 9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우리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다. 자, 그럼 베타랑 알파랑 차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나 부등식을 풀 때 모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누구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자, 이렇게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우리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사인 함수랑 반대로 0,1에서 시작해서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양을 이렇게 가집니다. 자, 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요. 한 번 다시 반복했을 때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자, 요런 모양이 y는 코사인 x. 자, 그럼 걔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더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함수는 코사인 그래프인데 값은 사인으로 나왔다 이거야. 알겠지? 지금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사인 값이 주어진 게 문제라니까? 자, 그러면은요, 사인 값을요, 코사인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자, 그러면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입니다. 자, 중요한 건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자, 한번 적어보면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하고 그 값이 똑같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90도가 되는 친구들은요, 사인 값하고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 90도가 되는 거. 더해서 90도가 됐을 때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하고 어떻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면 30도, 60도 더해서 얼마니까? 90도니까.
실제로 사인 30도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고 코사인 60도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각각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다. 그리고 우리 이거 각 변환하는 거 다 알려줬잖아. 홀수 짝수 해가지고. 홀수면은 뭐라고 했어? 바꾼다. 2분의 1파이. 1은 홀수니까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우리 동경이 몇 사분면이라서? 1사분면이라서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는 코사인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4분의 5. 아, 14분의 5 파이를 집어넣은 값이 되는 거구나. 그럼 14분의 5는 어디 있냐? 14분의 5는 2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녀석이니까 여기에 있고요. 알겠죠? 여기 14분의 5파이가 있고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때 나오는 y의 값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고요. 그 녀석이 뭐랑 똑같냐면 사인 7파이랑 같은 거다. 그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 부분을 의미한다. 자,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요? 라고 물어봤고요. 우리 여기 왼쪽 끝의 경계 14분의 5파이 구해놨죠? 자, 그럼 오른쪽 끝의 경계는요. 대칭인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겠다. 자, 지금 요 점이랑 서로 대칭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여기 딱 가운데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좌표들의 합이 2파이가 나오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한 거나 얘네 둘이 더한 거나 똑같잖아. 딱 가운데가 파이라서. 둘이 더한 건 가운데 2배. 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4분의 23파이가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14분의 23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14분의 18, 14분의 18은 7분의 9가 되네. 그래서 7분의 9파이가 됐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함수 그래프가 Y는 5와 만나는 점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C라고 합시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 책엔 그려져 있긴 한데 얘가 한 칸 위로 올려서 그림이 그려졌고요. 사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인 거죠. 삼각함수 그래프. 자, 그리고 y는 5 지나가서 만나는 점들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A하고 B하고 C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은 BC의 길이가 AB 길이에 6을 더한 거랑 같다고 했고 삼각형 OAB 넓이가 2분의 15가 된대. 삼각형 AOB가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 AOB를 보시면요. 삼각형 높이가 얼마가 된다? 5.
그러면은 밑변 길이를 알 수 있는 거네. 우리 삼각형 밑변 길이가 어디가 되는 거지? A부터 B까지 길이가 되겠죠? 높이는 5가 되니까. 자, 그럼 넓이가 2분의 15 나오려면 AB 길이는 얼마여야 돼? 3. 3. 자, 여기 AB 길이는 3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AB 길이가 3이면요. BC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BC 길이는 얼마나 돼야 돼요? 9. 6을 더했으니까 9가 되겠네. 자, 이렇게 B부터 C까지 길이는 9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A에서 시작한 거야. 보세요. A에서 시작했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라고. 응? 여기 봐. A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하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주기. 이렇게 주기가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 거야? 12만큼 걸린 거죠.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값이 12가 더 흐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니까 우리 함수의 주기가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 12가 된다고. 여기는 반 잘라서 6이 된다고. 여기 최대값을 갖는 부분은요, 그거의 또 반이니까 3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 이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A의 X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요. 거기는요, 대칭의 모양이니까요. 3을 반 자르면 2분의 3이 되잖아요. 3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2분의 3이 된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순서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주기가 12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인 함수 주기는 2파이를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누라고 했냐면 x 앞에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라 했죠? b분의 파이로 나눠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함수 주기가 2b가 되니까 b는 6이다. 자, 이렇게 주기를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점의 좌표 하나 구해놨잖아. 2분의 3, 5 지나갑니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x한테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a의 좌표를 대입하셔서요. 5는 a 곱하기 사인, 자, b가 6이었고 6분의 파이 x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4분의 파이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1 빼주면 4가 되고요. 루트 2 곱해주니까 a는 4루트 2가 되네요. 자, a도 구했고, 네, b도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네요. 제곱하면 32, 66, 36, 더하니까 68. 자, 우리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방정식,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자,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요. 자, 각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알겠죠? 각을 먼저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함수를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사인만 나오게 아니면 코사인만 나오게 이렇게 통일을 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각을 먼저 맞추시고요. 뭐 자동으로 삼각함수가 맞아질 수도 있으니까 각을 먼저 통일하라는 거고요. 삼각함수를 먼저 통일했다가는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각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x로 맞춰놓자 이거야. 자, 그럼 요거 바꾸는 방법 가르쳐줬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자, 그럼 각을 x로 바꿔주고 싶어. 자, 그러면은 코사인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했죠. 2분의 홀수 이렇게 들어가면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으로 되고요. 그럼 이제 부호 결정해보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2사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아, 얘 말고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x로 고쳐보면은 자, 4배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4배의 사인 x 빼기 3은 0 이렇게 됐네요. 삼각함수 예쁘게 다 통일됐어 안 됐어? 통일됐죠? 그러면은 굳이 삼각함수를 통일할 필요는 없겠다. 이미 맞춰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가 사인 제곱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면? 코사인 제곱이 나왔다면 자, 요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 삼각함수를 통일합니다. 코사인 제곱 x는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랑 같은 거예요. 자, 왜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쳐라. 자,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x를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려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삼각함수를 통일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예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사인 x를 치환하면 2차 방정식 꼴이 되니까 우리 2차 방정식 풀듯이 인수 분해해서 자, 문제 풀어 보시면 되겠고요.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2분의 1이 나와야 한다. 자, 그러면은 방정식하고 부등식 풀 때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누구 그래프? 사인 그래프를 그려. 자, 사인 그래프 원점에서 시작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렇게 2파이. 여기 반 잘라서 파이가 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부분이 각각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1하고 최소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어디까지 보재?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4파이까지 보재.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려야 돼.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사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가 얼마 되는 거 찾으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찾으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있어 없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긴 없다. 그럼 2분의 1 되는 걸 찾아야 되지? 자, 2분의 1은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죠? 자, 여기 2분의 1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4개가 나오니까 우리 방정식의 해도 몇 개가 된다? 방정식의 해도 4개가 있겠다. 자, 그럼 4개의 x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우리 여기 X축에 있는 것들은 각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한다고? 각. 아까도 얘기했지. 2파이면 뭐라고? 한 바퀴 돈 거라고. 360도를 말한다고. 그럼 파이는 몇 도? 180도를 말하는 거고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90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90도죠? 0부터 90도까지 몇 사분면의 각?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사분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 4, 4분면 한 바퀴 회전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어디에서 생겼어? 1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야. 1사분면에서 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 있어. 뭐야?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뭐야? 여길 찾아야 돼. 1사분면 제일 간단한 걸 찾아야 된다고.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얼마? 사인 2분의 1 되는 거 30도. 30도. 30도는 우리 호도법으로 쓰기로 했는데 파이분의 6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네. 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 하나만 찾으시면요. 나머지는 대칭과 주기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고. 자, 요렇게 6분의 파이죠? 여기 길이도 6분의 파이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다 6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야. 얼마? 6분의 5파이. 자, 다음에 여기 궁금해. 그럼 여기는 주기 성질 이용해 볼게. 다시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한 주기 흐른 뒤가 되는 거죠? 그럼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2파이. 2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주면 여기 좌표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 2파이를 더해. 얼마야? 6분의 13파이. 자, 여기다가 한 주기 더하시면 되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 여기는 얼마야? 6분의 17파이. 자, 이렇게 하면 다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해를 다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더하라고 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대칭인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4개의 교점들 대칭이죠? 어디의 대칭이에요? 2분의 3파이의 대칭이죠? 자, 너네 둘이 더한 건 가운데 몇 배? 2배.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 몇 파이? 3파이가 되는 거야. 또 너네 둘도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3파이가 되는 거야. 3파이, 너네 둘이 더해서 3파이, 4개 모두 더 더하면 6파이가 되겠다. 일일이 다 구해서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칭인 성질을 이용하면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우리 부채꼴에서 자, 선분 OA를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대요. 자, 그럼 3대 1로 내분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를 몇 칸으로 잘라냈다는 소리야? 3칸. 4칸으로 잘라냈다는 소리죠? 네. 그래야 3칸 대 1칸 이렇게 되니까 자, 4칸으로 잘라낸 것 중에 A랑 더 가까운 점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OB를 1대 2로 내분한대요. 1대 2로 내분하는 건 몇 칸으로 잘랐다는 소리야? 3칸으로 잘랐다는 얘기지. 자, 1대 2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Q가 여기 있네요. 자, 그렇게 우리 삼각형 OPQ 넓이가 4루트 3이 나온대. 자, OPQ 넓이가 4루트 3이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 삼각형 OAB 넓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럼 삼각형 OAB 넓이는 우리 삼각형 OPQ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변의 길이가 2배 늘어나면 넓이도 몇 배 늘어난다? 네. 2배. 한 변의 길이가 3배 늘어나면은 넓이도 3배가 늘어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OP 보이시죠? 자, 여기 몇 대 몇으로 늘어나는 거야? 3. 네. 그치?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였는데 네 칸짜리로 늘어나는 거야.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늘었어?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3분의 4배가 된 거야. 넓이도 몇 분의 몇 배가 된다? 넓이도 3분의 4배 늘어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Q 방향으로 보셔야죠. 요렇게. 그럼 얘는 몇 배 늘어난 거야, 길이가? 이 2배. 3배. 곱하기 3 된 거지? 길이가 3배로 늘어난 거지? 그럼 넓이도 몇 배 늘어난다? 3배 늘어난다. 그때 우리 OPQ 넓이가 4루트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OAB 넓이는 자, 16 루트 3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삼각형 OAB는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R이 되는 거고요. 중심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우리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배웠죠?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끼인 각. 자, 그럼 공식에다가 넣어보면은 넓이가 16 루트 3이었고요.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으니까 반지름 길이 제곱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자, 따라서 우리 반지름 길이 제곱이 64가 되니까 반지름 길이는 8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때 호의 길이 물어보죠. 자,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 L은 R세타. 넓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지름 길이 8인 거 구했고요. 중심 각의 크기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호 AB의 길이는 3분의 8파이가 되네요.